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25년 만에 처음으로 오늘 낮에 한국을 국빈 방문했습니다. 이 방송 시작되기 직전에 공동 기자회견이 끝났고요.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어느 정도 아까 이승원 시사평론가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마는 이번 정상회담의 의미와 영향 또 어떻게 우리가 관점을 갖고 짚어봐야 될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준형 한동대 국제어문학부 교수와 함께 알아봅니다. 김준형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우선요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첫 일정이 캠프 험프리스 방문이었는데 네. 문재인 대통령이 아예 그 평택까지 직접 가서 그 트럼프 대통령을 맞고 함께 거기서 일정을 소화를 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예, 이게 뭐 사실 그 대통령이 외국 정상을 청와대 외부에서 처음 맞는 이런 전례가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봐야 될까요? 저는 지금까지 국내 정치에서 보이는 일종의 서프라이즈 같은 뭔가 이렇게 파행보의 연장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예. 그다음에 계속 청와대가 그 입장을 발표해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손님을 환대하는 거다. 네. 그리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한미동맹이나 안보 쪽에 늘 의심을 가지고 있는 보수 세력에 대한 비판도 국민들 의식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북핵 그 위협이 점점 되고 있으니까 여기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일본과 자꾸 비교가 되니까 짧은 일정 뭔가 이거를 보충할 수 있고 뭔가 우리가 환대하면서 한미동맹을 중요시한다. 그래서 파격 행보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뭐 아무리 파격 행보를 해도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 일본에서 2박 3일간의 아베 신조 총리가 했던 파격 행보 환대 행진 이거를 따라갈 수도 없을 거고 사실 우리의 정서나 우리 문화상 우리 또 정치 환경상 그런 식의 미국 대통령에 대한 환대가 또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도 있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 저도 뭐 그런 부분에서는 과연 이런 어떤 의미에서 좋은 픽처리라든지 좋은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과연 기본적으로 국익에 실익에 도움이 되느냐는 분명히 그런 정당한 논쟁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 짧은 그 방문에 대한 일종의 우리가 대예우한다는 쪽. 또 왜 이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트럼프가 보통 대통령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혀 아니죠. 저는 이걸 오히려 데미지 컨트롤이라는 측면에서 뭔가 트럼프를 홈그라운드에 불러들여가지고 뭘 압박해서 협상하고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좀 힘들다면 그렇다고 봐야죠. 오히려 와서 사고 치지 않고 뭔가 한국에서 뭔가 전쟁 분위기를 고조한다든지 이런 사고를 막는 차원에서 예우를 해준다는 일종의 예비적 조치라고도 이해를 한다면 좀 아쉽지만 저는 이해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잠깐 옆으로 얘기를 빼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2박 3일 동안 일본을 방문했을 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극진한 환대를 받았는데 맞습니다. 이 환대를 한 만큼 일본이 성과를 거뒀다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워싱턴 포스트 보도대로 뭐 그래봤자 별 소용이 없었다고 보십니까? 이게 참 우리가 이 비교의식도 크고 뭔가 아베는 굉장히 외교를 잘하는 것처럼 비교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트럼프하고 가고 뭐 몇 번이나 미국에 처음에 당선됐을 때도 가고. 실리 외교. 그러나 이거는 외교술의 차이보다는 뭐 일단 스타일 측면에서 아베와 좀 더 맞는 측면은 있고요. 또 일본이 그런 데 대한 확실한 목적의식이 있지만 전략적 이익이 한국과는 다른 겁니다. 다시 말해서 중국과 일본의 그 일종의 경쟁에서 밀려난 일본이 미국을 붙잡을 수밖에 없고 일본은 어떤 의미에서 미국에게 대부분 양보해도 괜찮지만 우리는 모든 걸 미국이 원하는 대로 줄 수 없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가장 큰 것이 중국인데 그런 측면에서 평면적으로 일본하고 비교하는 것은 위험하고요. 또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도 실컷 환대해 줬는데 결국 나중에 무역 역조 시정하라는 식으로 맞았단 말이에요. 과거에도 TPP 같은 걸 뒤집었다든지 결국 일본은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서 하는 것이고 잘한다고 무조건 우리도 따라가야 된다는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조금 전에 이제 문재인 트럼프 두 대통령의 공동 기자회견이 마무리가 됐는데 요지를 보면은 우리나라의 그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이 이제까지 한미 간에 있었는데 그게 완전히 해제가 됐고요. 그다음에 그 미국의 최첨단 군사 정찰 자산 같은 것들을 우리가 획득을 하고 또 그걸 같이 개발하기 위한 협의도 개시하기로 했고
네네. 뭐 이런 그 소위 북핵과 관련한 북한의 위협과 관련한 어떤 그 조치들에 대한 합의가 있었던 것 같고요. 경제와 관련해서는 한미 FTA 협의를 신속하게 추진한다라는 게 좀 눈에 띄는 대목이었거든요. 네네. 우선 뭐 북핵 문제 관련해서 한미 정상 간의 논의가 어느 정도 예상했던 바대로 진행됐다고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두 아젠다가 이제 대북 공조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뭐냐면 한미 공조, 다시 말해 한미 동맹의 견고함을 재확인한 것과 대북 공조지 않습니까? 그런 네. 점에서 뭐 기본은 했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말씀하신 무기 부분은 저는 양면적인 게 있다고 봅니다. 좋게 생각하면 미국의 무기를 사주니까 트럼프가 원하는 게 되는 거고, 한국은 미국이 원하는 첨단 무기를 삼으로써 북한에 대한 억지력을 확보하는 점에서는 좋지만, 그러나 이 부분이 결국 미국이 원하는 무기를 사고 또 이 한반도나 동북아에서 어떤 의미에서 군비 경쟁을 촉발시킨다는 점에서 과연 이것이 제대로 된 그리고 근본적인 해결이냐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런 점에서 대북 공조도 중요하지만 북한에 대한 대화를 통한 설득이라는 부분에서 과연 우리가 이 부분을 미국에게 얼마나 설득하고 또 그다음에 한반도에 우리 허락 없이 전쟁이 안 된다는 그 일관된 얘기를 어느 정도 우리가 미국한테 했다는 부분이 앞에 말씀드린 부분과 합의한 부분과 연결돼야만 우리가 입지가 또 우리를 위한 정책이 될 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사실 그 미국 뭐 예를 들어서 그 기자회견 기자 질문에서 코리아 패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굉장히 중요한 나라고 그런 일은 없을 거다라고 얘기한 거. 뭐 그것만 해도 사실 뭐 어느 정도 소득 아닌가요? 뭐 그렇긴 한데 저는 그때 우리가 자꾸 코리아 패싱 그 공화당의 그 코끼리를 자꾸 생각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꾸 생각하게 만들고 우리가 스스로 그 코리아 패싱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는 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거는 우리가 트럼프한테 물어볼 일이 아니고 우리가 사실 패싱되지 않게 상당한 지분을 확보하는 외교력이 중요한 거지. 우리가 트럼프한테 물어서 트럼프가 괜찮다고 하면 패싱이 아니고 아니면 패싱이냐 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충분히 논지를 전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그 말씀이 맞네요. 네네. 경제 문제로 넘어가면 한미 FTA 관련 협의를 신속하게 추진한다. 이게 말이 뭐 관련 협의를 신속하게 추진한다 이런 표현이지만 사실 우리로서는 별로 즐거운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결국 지금 우리가 이 배경 중에 하나가 당선 1주 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내 오디언스를, 국내 청중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특히 자기를 지지했던 사람들. 결국 이 부분은 일본에서도 지적하고 여기서도 지적하는 것인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문제를 삼기보다는 미국의 일종의 압박이고 그다음에 그냥 단순히 FTA를 하는 문제가 아니고 FTA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우리가 좀 받아들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에게 좀 손해 보내는 부분입니다. 교수님 들리십니까? 네네 들립니다. 네네. 끊어진 것 같아가지고. 네네네. 자 이제 이제 동맹 문제로 넘어가세요. 네네. 한미일 군사 동맹. 네네. 이거는 절대 안 된다는 게 이제 우리 정부의 지금 입장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중국까지 그 방문 일정을 모두 마치고 돌아가면은 한미일 군사 동맹에 대해서 그냥 한국이 안 된다니까 그냥 접어버리자 이렇게 생각할 것 같지는 않은데 이것은 과연 이 숙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제가 굉장히 걱정하는 부분인데 제가 지난 주초에 미국에 가서 국방상 사람들하고 국방부하고 외교부를 만났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세 가지 산불 입장 중에서도 한미일은 미국이 상당히 지금 추진하고 있고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게 원래 첫 번째 정상회담 때부터 계속 한미일 3자 협력을 강조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사실 중국하고 아무리 합의가 아니라도 입장차라도 어떤 의미에서 미국의 그 전략적인 것들을 우리가 제한할 수 있는 선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저는 저 산불은 옳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지만 그 방법에 의해서 치밀한 외교 전략이 뒤에 있느냐. 미국의 반발이 반드시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보관이 있느냐. 이게 지금 관건입니다. 혹시 교수님 보관을 안 갖고 계세요? 네? 교수님이 보관을 갖고 계신 건 없으세요? 저는 이것들이 너무 표면에 드러나고 부상되는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은 수면 위로 아래가 치열한 협상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그 의견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국회 연설을 하는데요.
네네. 과연 어떤 메시지가 담길지 혹시 예상을 좀 해볼 수 있을까요? 결국 이제 동맹이고 그다음에 네. FTA 문제를 반드시 얘기할 건데요. 문제는 이 땅에까지 와가지고 북한에 대한 경고가 너무 심해서 긴장을 조성할까봐 그 부분에 대한 좀 걱정인데 그런 게 없다면 뭐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김정은에 대한 로켓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로켓맨이라 이런 것들을 자극할 것이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일 11시에 국회 연설,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25년 만에 처음입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준형 한동대 국제어문학부 교수였습니다. 오늘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공동기자회견 어떤 의미인지 군사 전문가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 연결합니다. 김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방금 전에 이제 양국 정상이 발표를 하고 기자회견도 짧지만 했는데 우리 김종대 의원은 어느 대목을 가장 주목하셨어요? 뭐니 해도 한반도 문제 평화적 해결 원칙에 합의했다. 네. 예, 전에 매티스 국방장관이 와서도 똑같은 메시지를 냈고, 연이은 미국의 그 지도층들이 이렇게 대통령까지 포함해서 일단 전쟁이 아닌 평화적 해결, 또 항구적 평화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로서는 큰 좀 걱정을 덜은 매우 다행스러운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네. 기자의 질문에 그 북한과의 대화라고 하는 질문도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카드를 다 공개할 수는 없지만 뭐 이런 의미에 대해서 답변도 했죠. 예, 그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압박과 제재를 가하면서 그 압박과 제재 끝에는 어떤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대화가 기다리고 있다는 메시지도 좀 냈으면 더 좋았을 것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구체적인 어떤 그 대안이 나오질 않았고요. 아마도 내일 국회 연설까지 지켜봐야 그 본뜻이 뭔가를 더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우리로서 또 다행스러운 것은 지난 유엔 총회에서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겠다. 뭐 불바다, 뭐 화염 이런 얘기들 한동안 여름에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예, 이런 강경 발언이 안 나왔다. 네. 예, 그래서 가장 강경한 발언도 안 나왔고 또 가장 온건한 평화와 대화에 대한 발언도 안 나왔다. 그 중간 정도의 어떤 원칙적인 방향 합의, 그건 두 가지입니다. 압박과 제재를 강화한다, 평화적 해결 원칙에 공감한다. 이런 그 두 가지 정도의 그 합리적인 수준에서의 전략적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생각됩니다. 그래요. 군사적 의미에서 좀 눈에 띄는 몇 가지 대목들이 있던데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인근 지역 순환 배치 확대를 강화한다.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 완전 해제에 최종 합의한다. 미국 최첨단 군사정찰 자산 획득을 위한 협의도 즉시 개시한다. 합리적 수준으로 방위비를 분담한다. 이런 내용들은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예, 지금 뭐 핵심을 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우선 전략자산은 상시 배치가 아니라 순환 배치에 국한했다는 걸 주목하셔야 됩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국내 일각에서는 전술핵을 비롯해서 미국의 최첨단 전략자산을 아예 한국에 갖다 놔라. 즉 상시적이고 영구적으로 좀 배치해달라 이런 요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거기까지는 나가지 않았다는 것이고 단지 순환 배치를 조금 더 자주 조금 더 강도 높게 이렇게 해서 필요할 때 오겠다. 이런 수준이 됐으니까 이거는 뭐 우리가 보기에는 원래 한미 간에 합의되던 수준 이상을 넘어서질 못했다. 그런 점에서 또 원만한 합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미사일 탄두 중량을 무제한으로 푸는 문제입니다. 완전히 해제한다. 그렇습니다. 전에 한미 정상이 전화로 협의한 내용이거든요. 그때 우리가 일찍 샴페인을 좀 터뜨린 측면이 있어요. 이거 뭐 합의됐다 그런데 알고 보니 합의는 그때 당시는 아니고 합의답은 합의는 오늘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그다음에 미국 무기 수입 문제인데. 그렇죠. 이건 미국 무기 수입은 늘어날 것 같아요. 예, 정찰 자산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 제가 딱 짚히는 게 있습니다. 뭐예요? 이거는 그 조인트 스타스라고 하는 줄여서 제이스타스라고도 하는 미국의 첨단 정찰기 구매에 선물을 준 거예요. 이건 얼마짜리입니까? 이게 한 대로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두 대 내지 석 대에서 한 7천억에서 8천억 원짜리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북한의 이동식 발사대가 움직이는 걸 탐지하는 정찰기입니다. 네. 고정 표적을 탐지하는 게 아니라 이걸 얘기한 건데 예. 미국이 지금까지는 수출 금지 품목이기 때문에 묶어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수출을 해제하는, 즉 한국의 선심을 쓰는 척하면서 사실상 또 무기를 팔 수 있는 네. 이런 어떤 경로가 열렸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이걸 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일자리 창출하고 바로 연결해서 그렇죠. 이거는 국내 유권자들을 향한 서비스를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합리적 수준으로 방위비를 분담함으로써 뭐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는 것은 뭡니까? 이건 뭐 우리 외교의 성과라고 보는데 네. 오늘 캠프 험프리 그 평택의 미군 기지를 방문하면서 굉장히 트럼프가 호평을 했어요. 예. 이 훌륭한 기지에 거의 한국이 돈을 다 대서 이렇게 좋은 기지를 만들었다. 이러면서 한국이 상당히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는 거를 이제 본인이 확인했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 합리적 방위비 분담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래서 한국이 충분히 부담하고 있단 말은 못 하겠고. 아하. 그러나 와 보니까 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포화 기지를 네. 한국이 92%의 예산을 내서 다 줘줬다. 예. 그러니까 말문이 턱 막힌 거 아닌가. 예. 그래서 합리적 수준에서 앞으로 방위비 분담하기를 희망한다. 즉 올해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우리가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저는 차지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정상회담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했다고 보도가 돼 있는데 한국이 많은 군사시설물과 무기를 구입하기로 한 것에 대해 감사하다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예. 정상회담 할 때 보통 정상이 이런 말도 하나요? 안 합니다. 아니 무슨 대통령이나 심지어 장관까지도 그러게요. 이렇게 외국에 가서 막 무기 몇십억 달러 얘기하고 그걸 국내 일자리 얘기하고 이건 트럼프니까 하는 얘기지. 네. 아니 대통령 정상회교에 그런 표현 안 나옵니다 원래. 예. 그런데 이렇게 무기 세일즈를 갖다가 마치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고 있는 네. 트럼프가 어떤 군수산업 일자리 창출을 선거 때부터 워낙 얘기를 많이 하니까 이제는 이게 당연한 것처럼 돼버렸어요. 네. 그리고 어느 나라가 해외 무기 판매 정책을 공표합니까? 네. 그런 것들은 세계 평화를 위해서 바람직스럽진 않죠. 트럼프다운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에서도 그랬죠, 트럼프는? 그렇죠. 그러면서 사실 일본에서는 좀 엉뚱하게 저번에 북한 미사일이 일본 영공으로 2차례 지나갔죠. 네. 그걸 왜 요격 못했냐? 미국 무기 더 많이 사면 요격할 텐데.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건 정말 어이가 없는 발언이고. 네. 이미 미국의 가장 고고도에서 미사일을 요격하는 스탠다드 SM-3 블록 2A라는 기종이 있어요. 예. 이건 뭐 많이 사고 아니고 간에 개발비 절반을 일본이 댔는데. 네. 뭘 삽니까? 이건 반은 일본 무기인데. 네. 그런 부분들은 조금 트럼프가 일본에서 격에 안 맞는 실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설령 그거 산다고 해서 고고도로 지나가는 미사일 요격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일본에서 약간 터프하게 나갔던 트럼프가 조금 한국에 와서 순화된 느낌이 들어요. 네. 순화됐지만 무기 사줘서 고맙다는 말은 또 있지 않는군요. 역시 트럼프답게. 예, 그래서 이제 전략자산 배치 조금 더 해주고, 예. 공식 발언은 아니겠습니다만은, 다른 경로를 통해가지고 앞으로, 한국이 국방비를 늘리고 미국 무기 더 사라는 압력은 분명히 존재할 것으로 봅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이었습니다. 네, 오늘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한반도 상황이 매우 엄중하고 또 유동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이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이 촉각을 곤두세웠는데요. 자, 지금부터 전문가 연결해서 세세히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철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교수님이 이제 전공 분야가 성적 매기기이시니까 정상회담을 성적으로 매긴다면 몇 점 주시겠습니까? 결과를. 예, 이번 정상회담은 구체적인 현안에 대한 조율보다는 좀 양국 지도자 간의 신뢰를 네. 다지는데
초점을 맞추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좀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서 차이점 부각시키기보다는 약간 공통성을 강조하는 네. 뭐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조금 분위기나 환경, 네. 신뢰를 구축하면은 뭐 나중에 우리 입장을 좀 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겠나 네. 차원에서 보면은 뭐 조금 여러 가지 차원에서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 입장을 얘기를 해줬으면 하는 분들이 보기에는 뭐 조금 부족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솔직히 좀 후한 평가는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아닙니다. 뭐 나름대로 중요한 거는 뭐 상대 입장도 고려를 해야 되니까요. 예, 정상회담이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기본 입장을 고려를 해서 네. 합의문이 나온 거죠. 아무래도 최고의 관심사는 혹시라도 트럼프 대통령이나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군사 옵션을 꺼내드는 것, 이거에 대한 우려감 아니겠습니까? 많은 국민들이. 따라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거에 대해서 좀 정리라든지 못 받기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들이 많았는데요. 뭐 해당 구절은 보이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아시다시피 지금 뭐 일본에 들렸다가 한국에 갔다가 중국에 가잖아요. 예. 그럼 이제 일본과 중국 사이에 있는 건데 예. 일본에 가서는 뭐 강경 일본도로 얘기를 했죠. 일본의 그렇죠. 기본 입장이 그런 거니까. 네.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제재와 압박도 미국이 주장한 거는 뭐 나름대로 일리는 있지만 그래도 평화적 해결의 중요성이 중요하다라든가 또는 북한의 도발을 중단하는 거는 지금 현재 뭐 급선무다. 네. 일종의 이제 그 단계를 지나면은 여러 가지 해법을 고려할 수 있겠다 이런 건데 뭐 중국으로 가면은 조금 더 좀 해법에 관련돼서 조금 더 구체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을 우회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는 일각의 코리아 패싱 우려에 대해서 트럼프가 이야기한 게 있는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예, 그거는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한국 사람들이 느끼는 우려에 대해서 불식시키는 이제 발언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근데 이게 패싱 문제는 저는 이게 그 약소국의 컴플렉스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게 패싱이라는 거는 자기가 역할을 하면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북핵 문제나 기타 등 여러 가지 우리 현안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을 중심을 잡고 적절히 해법을 제시하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우리 위상과 역할이 강화되는 거고 그건 우리 하기 나름이죠. 다른 사람이 뭐 어떻게 얘기하는 거 이건 중요한 건 같지 않습니다. 우리 입으로 그런 얘기 굳이 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죠. 예. 내용적으로 우리가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걸 제시하는 게 중요하죠. 예. 그 북미 간 직접 대화를 묻는 기자 질문에 트럼프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이 부분은 언급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게 뭔가 있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까? 아니면 그냥 일축한 거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일단은 대체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문제나 북한 문제에 대해서 대체로 보면은 새로운 내용보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압박을 해서 북한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북한이 좀 더 좀 적극적으로 좋은 행동을 보이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뭐 보상할 수 있다 이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지금 당장에 직접 대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좀 소극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좀 더 밀어붙이면은 유리한 환경에서 북한이 굴복하지 않을까라는 기본 전제를 깔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요. 그다음에 돈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한국에서는 수십억 규모의 자산을 구입하는 것으로 말씀을 했다. 이러면서 미국의 전략 자산을 비롯한 어떤 수입 문제를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거 실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한중일 순방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경제적 이익입니다. 그렇죠. 일본에 가서도 뭐 일본이 굉장히 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역 문제라든가 무기 판매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 중심으로 얘기를 한 거고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강하게 이제 무기 판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한 거는 약간의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문재인 대통령은 물론 그럴 필요성, 군사력을 강화하고 한미 연합 자산을 강화하는 거에 대해서는 맞는데 그것이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협의를 해 나갈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당연히 뭐 북핵 문제 상황이라든가 또 전시작전권 환수와 관련된 우리 장기적인 그 국방 정책 차원에서 보면은
무기 뭐 구매의 필요성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얼마만큼 우리 국방 이 전력과 비전에 네. 적합한 구매냐 하는 거는 좀 더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거는 판매하는 입장과 구매하는 입장이 조금 차이가 나지 않을까.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미국 쪽에서는 수십억 달러의 이 전략 자산을 한국에 판매하는 것으로 거의 결정이 난 것으로 간주를 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앞으로 그거를 협의해 나가겠다는 기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예, 뭐 지금 기자회견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네. 뭐 이미 계약을 한 것도 있고 네. 앞으로 또 계약을 앞두고 있는 것도 있고요. 네. 뭐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뭐 적정한 수준을 협의 과정에서 우리한테 네. 필요한 부분들을 사는 게 뭐 중요하겠죠. 그래요. 근데 아무튼 이 그 전략자산 수익과 관련해서 청와대 이야기를 보면은 핵 추진 잠수함까지 거명을 했던데 이것도 도입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예, 뭐 그거는 뭐 앞으로 좀 논의가 더 필요할 겁니다. 그래요? 예, 그거 말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걸려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미사일 탄도 중량 제한을 완전히 해제한다 이런데 사실은 탄도 중량보다 중요한 게 미사일 사거리 아닌가요? 예, 뭐 사거리 문제는 한미 미사일 협정을 통해 갖고 뭐 조금씩 풀어나가고 있고요. 네. 지금 이제 미사일 사거리는 우리가 한반도를 벗어나게 되면은 여기 또 중국 러시아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수준이면 괜찮을 것 같고요. 탄두 중량 해제 문제나 이런 것들은 이미 실무적인 차원에서 어느 정도 합의에 이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탄두 중량 해제가 그러니까 상당히 그 군사 기술적으로 의미를 갖고 있다고 평가하세요, 교수님? 아무래도 북한이 핵을 보유하는 상황에서 이 보복 능력 차원에서 뭐 그걸 강화하는 거는 군사력의 균형 차원에서 뭐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요. 또 하나 이제 국민적 관심사가 한미 FTA 아니겠습니까? 청와대 지금 설명은 폐기라고 하는 단어는 나오지 않았다. 신속히 협상을 진행할 것이다. 이런 그 멘트가 나왔는데요. 그냥 앞으로 이제 계속 개정 협상 진행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요? 예, 대체로 보면은 뭐 트럼프 대통령이 그 순방 과정에서 가장 강조하는 거는 뭐 미국의 입장이고 미국의 이익이고 상대에 대한 고려가 별로 없거든요. 굉장히 일방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뭐 한미 간의 무역 문제라든가 FTA 문제라든가 굉장히 아마 강하게 주장을 할 걸로 했을 것으로 이제 보이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실무적인 협상에서 나름대로 중심을 잡고 우리가 나름대로 선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 해나갈 과제겠죠. 내일 그 국회 그 트럼프 미 대통령의 국회 연설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연설 내용을 좀 가늠을 하신다면 오늘 한미 정상회담의 그 틀 안에서 연설 내용이 조율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예, 그럴 것 같습니다. 뭐 대체로 일본에 가서 발언한 것도 그렇고 우리 국회에서도 아마 연설하는 거는 트럼프 대통령 기본적으로 미국 우선주의입니다. 굉장히 이제 미국의 이익에 맞춰서 강조를 할 것 같고요. 뭐 무역이나 FTA 문제도 얘기할 것 같고요. 북핵 문제 관련돼서는 기존 방침 압박을 더 강화해서 북한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를 좀 강조를 할 것 같고 한미 동맹 부분에서도 사실은 이제 미국의 이익을 좀 더 보장하기 위한 방향으로 좀 강조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이제 그 한중이 아니죠. 미중 정상회담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여기서는 어떤 이야기가 좀 나올 거라고 전망을 하세요? 예, 뭐 중국에 가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무역 문제라든가 경제적인 분야를 어떤 최우선적으로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한미 정상회담에서 얘기를 했지만 북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의 중국의 역할을 좀 강조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근데 중국은 또 북핵 문제는 미국이 적극적으로 해법을 마련해야지 해결되는데 미국이 뭐 체제 보장이라든가 위협 해소라든가 이런 부분들 하지 않고 중국의 역할을 요구하는 거는 우리도 한계가 있다. 아마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고요. 중국은 이제 나름대로 이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좀 계기를 쉽지는 않겠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시작할 수 있는 계기를 한번 굉장히 적극적으로 탐색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 기자회견에서 어떤 기자들보다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의 균형 있는 외교 이 발언에 대해서 또 질문을 하던데요. 이걸 이렇게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까? 예, 아무래도 이거를 이제 미중 사이의 균형은 아니다라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균형이다 얘기하면은 이제 한미 동맹 차원에서 미국 입장에서 좀 섭섭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네. 외교의 질평을 넓힐 필요성이 있고 네. 또 북핵 문제나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 과정에서 뭐 미국의 역할도 있고 중국의 역할도 있고 네. 이제 다양한 차원에서 일종의 다자 외교의 필요성 차원에서 한국 외교를 좀 더 수단을 많이 만들고 예. 또 해법을 마련할 수 있는 환경을 좀 더 넓게 구성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한 거다. 네.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라 이런 거죠. 아 그런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여벌로 좀 다른 질문 하나만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교수님. 오늘 그 이제 기자회견 과정에서 며칠 전에 있었던 미국에서 했던 총기 난사 사건이 그 거론이 됐는데. 네. 그 이제 이건 미국 국내 문제지 않습니까? 이제 그 네. 한미 정상회담이 그 끝나고 그 결과를 이야기하는 기자회견에서 이야기가 막 오가는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아 원래 그 정상회담을 할 때 네. 그 상대방 국가의 사실 비극이지 않습니까? 뭐 이게 뭐 자연재해라든가 총기 난사 사건이라든가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나름대로 같이 걱정해주고 아니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 언급을 한 게 아니고 기자회견에서 네. 기자가 묻고 뭐 미국 내 총기 규제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하고 이 부분을 좀 여쭤보는 겁니다. 예, 그게 이제 뭐 그 미국이 이게 순방 과정에서 보면은 네. 뭐 아무래도 이제 미국 기자들이 뉴스에 가치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일반적으로. 예. 정상회담 사례에서 그런 예들은 뭐 굉장히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있는 일입니까? 예. 네네네. 좀 이례적인가 해서 한 분이 여쭤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연철